안녕하세요, 지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형이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지선다형에서 나온 4점짜리 문항을 모두 정리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은 바로 단답형에서 출제된 4점 문항 26번부터 30번까지의 5개의 문항을 정리해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보세요.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분포가 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변수가 4개, 4개 똑같다라는 거. 또 하나, 각각의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x, y 사이에 관계식을 찾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 때 11이고요. 2일 때 21이에요. 그럼 뭐죠? 요 x의 10배에서 1 더한 거네. 10배에서 1 더한 거, 10배에서 1 더한 거구나. 그래서 y라는 요 변수가 x의 10배에서 1 더한 겁니다. 라는 요 관계식을 찾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y에 대한 평균과 분산 구하려면 x에 대한 평균과 분산 알면 되는데, 여기 x에 대한 평균 알아요. 그럼 x에 대한 분산을 좀 구하고 시작할까요? vx.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라는 거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평 마이너스 평제. 가볼까요? 자, 제곱의 평균 5에서요. 자,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4를 빼주시면 1이 되는구나. 그 분산이 1이네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y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요. 자, y에 대한 평균 구하고 싶은데 y가 x에 관한 1차식 10x 더하기 1이다 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그대로 분리해서 쓸 수 있죠. 12x 더하기 1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2x가 지금 문제 보시면 2입니다. 2 곱하기 10, 20에다 1 더한 21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산. 자, 역시나 10x 더하기 1에 해당되는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1은 사라지고요. 앞에 x 앞에 곱해진 수의 제곱배다라는 거. 자, 10의 제곱 100vx가 되겠습니다. vx 아까 1이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100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둘을 더하세요. 21과 100을 더해서 121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이상 확률 변수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늘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1차식일 때 평균하고 우리 분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 다시 한번 공식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등비 수열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등비 수열인데요. 제 n항까지 합이 SN이래요. 그런 다음에 이 등식을 만족할 때 제 사항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요 좌변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가 핵심이 되겠네요. n 플러스 3번째까지 합해서 우리는 n번째까지 합을 빼면 남는 게 뭐죠? 자, n번째까지 뺐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 남을 거고요.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이렇게 3개 항이 남는다라고 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s 빼기 s. 그러면 이렇게 어떤 항이 남아있는지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13 곱하기 3의 n-1승이에요. 그럼 좌변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로 묶어볼까요? 그래서 a에 n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요. 1 더하기. 자, 여기다 r 하나 곱한 게 이거죠. 공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r 제곱 곱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자, 첫째 항 모르고 공비도 모르니까 그냥 a의 첫째 항에다가 자, 항넘버의 차이 n번. 이렇게 r에 n번 곱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준 거. 자, 좌변하고 우변하고 이제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r의 n승이 있으니까 여기도 3의 n승으로 바꾸자. 3의 마이너스 2승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네요. 자, 이제 비교할까요? 자, r의 n승하고 똑같은 거. 3의 n승이 있구나. 그래서 r이 3이구나. 공비 나왔습니다. 자, 첫째 항 구할게요. 첫째 항이라고 한다면 a에 요 숫자를 곱한 게 3분의 13에 해당되겠죠? 자, r 3을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죠? 얘가 13인가요? 13 곱하기 a, 요게 3분의 13이다. 됐네. 그래서 a가 3분의 1인 거 첫째 항 공비 다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 사항 구하면 되겠죠.
제4는 첫 장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3의 세제곱을 곱하면 돼서 9. 바로 9가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 문제가 되겠고, S 빼기 S, 합에서 합 빼면 몇 번 짱이 남아있는 것인가를 포인트로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28번인데요. 자, 도형 관련된 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세타, G세타, RH 요 세 개를 세타의 관식으로 나타낸 후에 0분의 0꼴의 극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바로 지름이 바로 2에 해당됩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반지름은 1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런다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진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F세타, 자, 요 색칠한 부분 넓이를 G세타라고 했다. 그걸 세타의 관식으로 나타낼 거고요. 자, 그래서 요 R에서요, 그대로 내린 수선해봐요. 요 수선 길이를 또 세타의 관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끄집어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넓이 구할 거고요. 요 G세타 넓이는 부채꼴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뺄 겁니다. 부채꼴 같은 경우는 반지름도 알고 중심각도 아니까 바로 나오는 거고요. 자, 요 삼각형 빼야 되죠. ROB라는 삼각형. 그럼 그 ROB 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각의 크기, 변의 길이 최대한 다 설정해 놓고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RH라는 수선 길이 구하려면 요 길이가 포함된 직각삼각형 여기죠. 요 직각삼각형이든 여기든 더 조건이 많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저 길이를 설정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 아는 것들 다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우선 각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해가지고 여기 체크가 돼 있어요. 세타를 봤더니 이게 호 AP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그러면 원주각을 찾아야죠. 호 AP에 대한 원주각 찾으셨어요? 바로 여기죠, 여기. 요 각이구나. 요게 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요 각은 2분의 세타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세타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봐봐요. 요렇게 된 게 이게 반지름 1이죠. 그럼 보이는 삼각형 보이십니까? 요 삼각형이요. POB라는 삼각형이요. 자, 여기서 요 삼각형 요렇게 보시면 여기 2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두 밑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뭐다? 2분의 세타다. 여기도 2분의 세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세타입니다. 그럼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각이 뭐냐? 그럼 2세타는 여기 호 QB에 대한 중심각이죠. 호 QB에 대한 원주각 쭉 당기면 여기네요. 여기. 그쵸? 요 각에 바로 요 2세타의 절반 세타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또 하나. 자,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두 내각을 알죠? 그럼 두 내각의 합은 그래요. 바로 한 외곽의 크기와 똑같죠? 그래서 2분의 세타, 2세타 더한 거, 요 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분의 5세타에 해당됩니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들은 1이라는 거 알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F세타 구해볼게요. F세타. 자, 요 삼각형에서 지금 아는 게 뭐 있나 라고 봤더니 요 각도 좀 설정할 수 있긴 하다. 자, 요 둘이 합이 3세타니까 요 각은 파이 빼기 3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삼각형, 요 F세타가 들어있는 요 삼각형의 세 내각은 전부 다 알고요. 길이는 여기 1밖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 넓이 구하려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1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 중에서 하나 좀 구하기 편한 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어차피 요 길이 구하려면 둘 다 필요할 것 같아.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요 F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작업은 삼각형 POR. 삼각형 POR에서요. 바로 요 삼각형이죠. 선생님 비꿈치고 있는 요 삼각형이요. 자,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나머지 두 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세 내각은 아는 상태고 한 변 길이 아니까 우리 사인 법칙 써가지고 나머지 두 변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 알아볼까? OR 이거요. 마주보는 게 2분의 세타죠. 그래서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얼마? OR. 자, 얘하고 누가 똑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요 1 아는 거에 마주보는 게 2분의
5세타니까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바로 얼마? 1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고요. 또 똑같은 거 있죠. 자, 요 길이야 요거. 요 PR 이런 길이. PR이란 건 요 각에 마주보는 거죠. 요 각.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자, PR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PR이란 길이도 OR이란 길이도 이 삼각형의 두 변 길이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풀어볼까요? 요거. 그럼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OR이라는 길이가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여기서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근데 얘하고 똑같은 게 사인 3세타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PR이라는 길이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자, 이거 넘어가면 사인 3세타하고 똑같죠?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변 길이 다 나왔어요. 자, 이거 이제 F세타 설정해 볼까요? F세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삼각형이니까 요 두 변 길이하고 끼인 각 이렇게 해볼게요. 자, 2분의 1에다가 자, 변 1에다가 자, 요거 할게요. OR 요거 할게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세타. 자, 거기다 끼인 각이 얘입니다. 그쵸? 얘에 대한 사인이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하고 누가 똑같아요? 사인 3세타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끝. F세타는 됐어요. 이제. 자, G세타 가보자. G세타. G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럴 때 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G세타 구할게요. G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양변이 2라고 요겁니다. 그쵸? 자, 2라고 아까 했던 5R 요거죠.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돼요. 자, 곱하기 이렇게 되죠. 곱하기 자, 끼인각 2세타죠. 거기에 대한 사인값 2분의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구해야 되는 게 뭐죠? RH죠, RH. 그럼 RH, 요 수선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 볼 텐데, 자, 요 왼쪽 삼각형이 더 편하겠네요. 자, 그럼 빗변 길이 우리가 아까 구했죠? 빗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빗변. 됐나요? 요 빗변에다가 요 높이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빗변에 사인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요 RH라는 세 번째 RH 길이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한다면, 요 빗변에다 여기에다 사인 세타만 곱하면 돼요. 사인 2분의 5 세타 분의 사인 3세타 여기다가 사인 세타 곱한다고 했죠? 여기다 사인 세타 곱하면 되니까 분자 쪽에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됐네. 다 끝났어요. 자, 요 세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0분의 0꼴에 해당되는 극한 계산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다 계산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자, 볼까요? 자, 세타가 0불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0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죠. 자, RH 볼게요. 자, 요거 분모에다 넣겠습니다. 자, 사인 2분의 5 세타 분의 사인 3세타 자,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분의 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건 요 둘이 합이죠. 아까 요 둘의 합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2분의 1 똑같은 거 있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 여기까지가 지금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이 더할 거면 얘로 묶어서 한번 볼까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자, G세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 넓이 구했죠? 오케이. 자, G세타 좀 정정할게요. 죄송해요. 아까 G세타가 뭐였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부채꼴 삼각형 빼야죠. 그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자, 부채꼴 넓이가 뭐죠?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R이 1입니다. 생각할게요. 1제곱. 거기다가 2세타. 여기서 빼야죠. 자, 이 삼각형 아까 썼던 거 2분의 1 곱하기 1 생각할게요. 변 5R 요거죠. 자, 여기 끼인각이 2세타였어요. 아까. 자,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요것만 써서 삼각형. 부채꼴 삼각형 뺀 건데. 오케이. 이렇게 정정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분자 쪽에다 넣어보려고요. 이 둘을 더해볼게요. 자, 더하는 과정 내에서 똑같은 게 지금 요 부분하고 지금 얘하고는 똑같죠? 그쵸? 묶어볼까요? 자, 그럼 2분의 1에 자, 묶어서 보면
자, 사인 2분의 5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묶어 쓸게요. 자, 여기는 사인 3세타 남고요. 자, 빼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더하는 건데 요거 있죠? 하나 더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계산만 하시면 끝이 돼요. 됐죠? 이거 안쪽 이제 지울게요. 자,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해볼까? 자, 뭐냐? 여기 분모 똑같은 거 지워버리시면 되겠고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자, 특별히 이제 생각할 게 뭐 있나 라는 거 볼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 사인 두 개 있으니까 세타 제곱으로 분모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인 2분의 2얘를 곱했어요. 자, 다시 한번 사인 2분의 5세타를 곱하면서 여기에 생기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쓸게요. 사인 2분의 5세타.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 항의에 사인 2분의 5세타를 그냥 곱했어요. 사인 2분의 5세타를 곱했습니다. 곱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자, 다시 한번 사인 2분의 5세타.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곱했어요. 그냥 얘를 곱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뭐 이제 이 두 개니까 세타 제곱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제곱으로 나누면 세타 얘한테 하나 가고요. 자, 얘한테 세타 하나 가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기다 세타 제곱인데 얘가 하나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갈까요? 자, 2분의 1에다가 자, 세타 얘한테 하나 주고요. 자, 얘한테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세타 제곱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 세타 제곱 나누면 세타 하나 약분하고 부모 쪽에 세타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끝났네요. 자, 얘는 3으로 가겠죠. 세타의 개수비 얘는 1로 가니까 3 곱하기 분모는 3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세타의 개수비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1 자, 3 빼기 2니까 1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5 됐습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냥 단수 계산이니까 사실 여러분 계산 잘 할 텐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해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 그러면 12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P하고 Q 분모 분자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보시면 바로 23에 해당되는 거 정답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3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이게 28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변, 가계 크기 다 설정해 놓고 필요한 게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세타에 관한 식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29번이요. 자, 확통 문제가 29번으로 출제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29번은 확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역시나 확통 문제 쪽에 나왔네요. 중복조합에서 나왔고요. 자, 한번 보세요.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6개, 총 10개의 공을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겁니다.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흰 공 4개는 서로 같은 공이고요. 검은 공 6개끼리 서로 같은 공이니까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즉 상자에 몇 개씩 넣을 거냐라는 개수가 포인트인 거지 어떤 공을 넣을 거냐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몇 개씩 넣을까 이거죠. 자, 그런데 흰 공 4개를 먼저 넣은 다음에 검은 공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흰 공 4개에 검은 공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만약 어떤 상자, A라는 상자에 흰 공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이상씩 넣어야 되니까 검은 공을 하나를 채우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혹은 A 상자에 흰 공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A 상자에는 검은 공을 2개를 채워놓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흰 공이 몇 개씩 들어가 있냐에 검은 공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공 4개를 주는 상황을 좀 인식해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A, B, C한테 줄게요. A 상자에 A개 넣을게요. 그 B 상자에 B개, C 상자에 C개 넣어서 4개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거에 A, B, C의 순서상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흰 공을 나눠주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근데 요거의 순서상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쌤은 케이스를 분류해 보려고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요 세 상자에 다 나누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 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상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자,
자, 요 흰 공을 한 상자에 모두 넣는 경우, 두 상자에 넣는 경우, 세 상자에 넣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한 상자에 넣는 경우라고 한다면 A에 다 넣든지 B에 다 넣든지 C에 다 넣든지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A에다 다 넣었어요 저는. 그러면 A에 4개 다 넣고요. B에 안 넣고 C에 안 넣는 요 순서상이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냐? 봐봐요. 흰 공은 A 상자에 다 넣었죠. 그러면 지금 요 A, B 상자에 검은 공 넣는 거 볼게요. 자, A 상자에 X개, 그 다음에 Y개, Z개 이렇게 된다고 미수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6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자, 잘 안 보이시려나? 요 아래 쓸게요. A 상자에 X개, B 상자에 Y개, C 상자에 Z개. 이게 검은 공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6개 넣는다라는 요 순서상을 구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다라는 순서상을 구하는데 문제는 A 상자에는 4개 넣었으니까 괜찮은데 B, C는 비어있죠. 그러면 B, C는 적어도 2개씩은 넣고 시작해야 되니까 자, 2 이상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이걸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상 개수인데 Y, Z가 2 이상이니까 우리는 X, Y, Z 문자 3개니까 3의 H. 자, 6이 아니라 6에서 2 더한 4를 빼야죠. 6에서 얼마? 4를 뺀 3의 H 2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3 곱하기 3H는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얼마 나오냐? 6 나와서 3, 6, 18. 첫 번째가 18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이제 두 상자에 넣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흰 공을 넣죠. 이거의 순서상이에요. 근데 두 상자에 넣을래요? 라고 했으면 A, B 상자에 넣을지, 뭐 B, C 상자에 넣을지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그럼 세 상자 중에서 상자 고를게요. 두 상자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C는 0이고요. A, B. 제가 자 해보려고 하는 거는 A, B가 얼마인 거? 4인 거. 자, 세 상자 중에 두 상자 고른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예, 저는 A, B 상자에만 넣을게 라고 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 지금 합쳐서 4개를 넣는 상황인데 이런 순서상이 뭐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실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상 보시면 A에다가 4개를 넣을 수는 없죠. A, B 다 넣어야 되니까 3개, 1개, 0개 이렇게 넣거나 오케이? 자, 아니면 1개, 3개, 0개 이렇게 넣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2개, 2개, 0개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A, B 이렇게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다 해볼까 이제?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요 상황 볼게요. 요 순서상 하나에 대해서 자, 이제 검은 공을 넣자. 몇 개? 6개 넣자. 근데 범위 생각해 보세요. 자, A 상자에 3개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 괜찮아요. A 상자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자, 이제 B 상자에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2개 이상이니까 최소한 하나는 채워야죠. 그래서 Y는 1 이상입니다. 자, 여기 C 상자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Z는 2 이상 이렇게 되겠죠. 아, 됐네. 그래서 3H3 이렇게 되겠다. 3H3 됐나요? 이게 3H3이고요. 자, 근데 얘도 어떻게 했어요? 요소쌍하고 똑같겠죠? 3H3일 겁니다. 곱하기 2배 할게요. 자, 더하기 또는 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A상자, B상자에 2개씩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검은 공을 6개를 넣어야 되는데, 자, A상자, B상자 이제 꼭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0 이상이고요. Z가 지금 얼마냐? 2개 넣어야 되니까 2 이상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3개니까 3H. 자, 6에서 2 빼시면 되죠? 3H4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충복조합 뭐 계산이야. 쌤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 쌤이 해보니까 105. 자, 이게 3 곱하기 앞에 3C가 이거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35 나옵니다. 그래서 105개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이제 세 상자에 나눠 넣어보자.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세 상자에 다 나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A에 2개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 넣고 B에 2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C에 2개 넣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뭐라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셋 다 똑같은 거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 하나 넣었을 때 이제 검은 공을 넣어봐야죠. 자, 검은 공 6개를 넣겠습니다. 어우, B하고 C 한 개밖에 없네. 그럼 하나씩은 채우고 시작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저걸 만족하는 수설상이에요. 뭐 당연히 X는 0 이상이고요. 그럼 3H 얼마? 3H 4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3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4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번 문제, 자, 흰 공 준 거를 케이스를 나눴고요. 그 흰 공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검은 공이, 자, 그래서 흰 공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검은 공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숫자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더해보면 정답은 16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중복조의 거의 대표 유형격이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흰 공, 검은 공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인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제한 조건. 2개 이상 넣어 그러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순서상 마다마다의 뭐 이제 검은 공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으로, 뒤에 거는 중복조합을 뿌리시면 되고요. 앞에 건 좀 순서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복조합 문제로 기출이 된 29번 문항을 함께 봤고요. 자, 30번 남았네요. 이제 30번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겠습니다. 자, 30번 이제 미적분의 출제가 됐어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곱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두 개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수함수보다는 요 1차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고, 자, 요 1차함수보다는 요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지수함수 사이에 요 직선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하고요, y절편의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두 지수함수 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황인가 라는 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요거 그려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 자, 밑이 2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증가함수 형태가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X축이 정근선이고 X축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X축 정선이 되는 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 함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요 끝에 있는 거 2에 X 마이너스 2승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역시나 증가함수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해남수가 되겠습니다. 2에 X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요 지수함수. 그 사이에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직선을 그리셔야 돼요. 요 직선을.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사이에다 그려야 돼. 이 두 곡선 사이를 지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인 건 안 돼요. 그쵸? 음수인 거. 그래서 아무리 기울기가 작아도 0인 건 되죠. 0인 건 되거나 아니면 양수인 거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요 사이에 쓰려면 0 이상인 상황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y좌표는 어떤 상황이지? 라고 했을 때 y좌표는요, 이 사이 지나는 것 중에 y좌표는 양수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음수인 거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사이 지나는 거에는. 그래서 b는 양수되고 음수돼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론 중에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자, a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b는 음수일수록 좋죠. 그쵸? b가 음수가 되면 너무 좋겠다. 왜? 양수, 음수 곱해 음수니까 최소값이면 음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생각해 보자 라는 건데, 자, a, b 곱했을 때 최소려면 a는 어차피 부호는 결정했으니까 절대값이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양수인데 크면 클수록 좋고, b는 음수인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쵸? 이 기울기가 양수인 것 중에 제일 우리가 좋은 거는 뭐야? 접하는 상황이니까. 가장 극단적으로는 두 곡선 사이에서는 접하는 상황. 그럼 봐봐요. 자, 여기서 접선을 생각해 볼 텐데 이런 식으로 접선을 상상해 보셨나요? 그럼 사이에 있죠.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양수인 것도 나오겠지만
점점 더 이렇게 자 봐봐요. 접점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쭉 접선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기울기 음수 이거 나오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점점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커지고 뭐야? y절편은 작아지고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좋은데 끊임없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두 곡선 사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 이렇게 점점 더 오른쪽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다 끝에서 어떻게 되는 상황? 이 곡선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 이해갔습니까? 여기가 끝이에요. 더 가버리면 기울기는 커지고 y절편도 작아지긴 하지만 이 곡선 사이에 있진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속값이 되는 상황은 충분히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다. 두 곡선의 공통접선일 때구나. 최속값은 뭐일 때? 공통접선으로 이 녀석이 있을 때가 최속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그럼 공통접선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좀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자, 식이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좀 아래서 써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수함수를 fx라고 놓고 좀 접선을 구해볼 거고요. 이 함수는 gx라고 놓고 설정해도 되겠죠? 이렇게 놓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x 입장에서 접선을 볼 텐데 이 접점을 x좌표를 t라고 놓을게요. 자, t, 2에 t-2승 이렇게 놓고요. 자, 얘 거는 다른 점이니까 뭐 s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s, -2에 -s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공통접선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입장에서 우리가 접선을 생각해 볼게요. 요 접선 설정할게요. y는 자, 요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미분한 거 써놓으면 f의 미분한 거는 2에 x-2승 이렇게 되겠고요. 자, g 미분한 거. g, 이거 g라고 놨습니다. 얘 미분하면 2에 -x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 t 넣는 거였죠. 그래서 2에 t-2승이 x-t, 지금 여기다 t 넣는 거니까 2에 t-, 이게 접선입니다. 그쵸? 자, 또 하나, 얘 입장에서 접선. 자, s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에 -s 플러스 1승, x-s에 -2에 저기다 s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게 접선이네요. 접선의 방식 우리 설정하듯이 했어요. 근데 이 공통접선이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치해야 되네. 응? 얘의 접선인 동시에 얘의 접선이어야 되니까.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보면 x 앞의 개수, 즉 기울기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의 t-2승, 이게 2의 -s 플러스 1승과 같습니다. 지수끼리 비교하시면 t-2가 -s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등식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렇게 y좌편 보시면 -t에 2의 t-2승 더하기 2의 t-2승 이렇게 되니까 2의 t-2승을 묶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s에 2의 -s 플러스 1승 빼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묶어서 표현하세요. 1-t에 2의 t-2승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s, -1에다가 묶어서 표현하세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여기서 s 자리에다가 대입하세요. 요거. s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연립방식 푸시면 돼요. 자, 선생님 요 두식 있죠? 두식 그대로 대입법 써주고 연립방식 푸시면 금방 확 풀릴 겁니다. 요건 생략.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얼마 나오냐? t가 2분의 5 나오고요. 여러분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해보세요. s가 2분의 1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나면 보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자, 우리 최소값 이제 다 구한 거죠. 기울기하고 뭐 y절편 다 구한 겁니다. 오케이, 자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요게 기울기였죠. 요거 두 개 기울기 같다 할 때 요 기울기. 요게 지금 A 값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여기다 2분의 5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2에 얼마? 2분의 1승 이렇게 된 게 자, 여기다 2분의 5 넣었어요. 자, 여기다 2분의 5 쓴지 여기다 2분의 1 넣든지 이거고요. 자, Y절편이 아까 요거죠. 요게 Y절편입니다. 요게 B값이죠. 그래서 B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5 넣으면 되죠. 1 빼기 2분의 5 그러면 얼마인가요? 자 2분의 자 마이너스 2분의 잠시만요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 2분의 5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값이 이제 AB의 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기울기하고요 요 y절편하고 요거하고 곱하신 게 스몰 m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곱해보시면요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자 2의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값에 해당되는 것이 나왔습니다. 된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최대값 구하러 갈까? 최대값 구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는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온 결과만 잠깐 써드리면 앞서서 이 두 개 공통 접선일 때 이 t가 얼마였다? 자 2분의 5였다라는 거. 자 t가 2분의 5 공통 접선일 때 이 노란색 얘가 s가 좀 셀모 음수 쪽에 썼는데 사실 이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s가 2분의 1 상관없죠. 이렇게 되는 두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최대를 구하고 싶어요. 최대. 기울기하고 y좌편 곱해서 최대면 어떻게 될까? 양수면 좋겠어요. 쌤은요. 양수인 거. 자 기울기도 양수고 y좌편도 양수인 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 중에 제일 그래도 A도 크고 B도 크고 이걸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 접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기울기도 양수고 y좌편도 양수인 상황인데 자 이렇게 이 점이 점점점 갈수록 기울기는 커져요. 양수로 커지지만 y좌편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죠. 그래서 둘 다 양수긴 하지만 A값이 커지면 B는 막 줄어들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힘드니 요 상황 즉 요 F에만 접하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요 AB의 곱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걸 한번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극대값 구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의 접선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얘의 접선,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얘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A라는 값은 뭐냐? 2의 T-2승입니다. 맞죠? 기울기. 자, 그 다음에 B라는 Y좌표는 뭐냐? 이렇게 아까 우리 해봤고요. 2의 T-2승을 묶어보시면 됩니다. 1-T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말하는 AB의 곱이라는 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야. AB의 곱, 요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t에 2에 어떻게 돼요? 2t-4승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도 요게 마지막이죠. 이렇게. t값이 아무리 가다 사실 이쪽은 음수 나와서 소용이 없긴 하지만 굳이 얘기해보자면 t는 어디까지? 2분의 5까지밖에 못 가요. 2분의 5 더 가면 아까 어떤다고? 접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니까 안 되죠. 최대한 갈 수 있는 건 t는 2분의 5까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5 전까지 2분의 5까지밖에 못 가는 상황이에요. 여기 t값은 이런 기본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극대값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고배민법 쓰면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미분해 보시면 1-2t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늘 양수고요. 얘가 0이 되는 값 생각해 보시면 요 함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2분의 1이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2분의 1일 때 요 극대값을 갖는구나. 최대값을 갖는구나. 자, 2분의 5 전까지니까 2분의 1일 때 최대값 맞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최대값이라는 건 요식. 요 AB 곱이 요식이고요. t에다 뭐는 거 2분의 1 넣었을 때구나 라는 거. 자, 최대값 한번 구해 봅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 2분의 1 넣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세요. 그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이렇게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됐네. 됐어요. 요거. 자, 이게 라지 m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자, 이쪽에다 계산 좀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최대값하고 최소값 가지고 요 계산을 해요. 최대값 여기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곱해주시고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거기다가 자, 스몰 m의 세제곱이니까 얘 세제곱 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 세제곱하고 어떻게 돼요? 요것도 세제곱하고 거기에 절대값 씌워봐 라고 했습니다. 자, 2의 세제곱과 2의 마이너스 3승하고 약분 되고요.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27 이건데 2 곱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27 이렇게 되겠네. 됐죠? 절대값이니까 16분의 2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구나. 자, 분모부자 더하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3이 나온다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최소인 거, 두 곡선 사이에 직선을 그어가지고 최소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통 접선인 상황이구나 라고 충분히 그림상에서 추론할 수 있었다라는 거. 최소는 그렇고요. 자, 최대한 둘 다 기울기도 양수, 또 y좌표도 양수인 상황은 접한 상황인데, 요 함수 접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니까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 식의 극대값을 구하는 식으로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잡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0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극강의 킬러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 자체가 여러분 수능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아주 어려운 기출문제, 너무 정말 이건 킬러야 라는 것들은 나오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의 사실은 준킬러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수준으로 30번, 뭐 29번, 28번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야. 21번도 그렇고요. 오케이. 물론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예전은 좀 노력을 아주 깊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꼼꼼하게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문제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보듯이 꼭 뭐 30번은 맞췄고 29번은 틀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30번이 아주 극도로 어렵다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도전을 하시고 시간 안배 잘 하셔서 이런 수준의 문제들도 이제 정답률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9월 모평 우리가 준비된 문제 4점짜리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스스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힘내세요. 자, 특히나 올해 고3들 좀 많이 힘든데 여러분 항상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